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통계청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을 넘긴 아파트는 82만 7,978가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초고령 아파트는 30만 7,366가구였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수가 177만 2,67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46.7%가 준공 20년을 넘긴 고령 아파트인 셈입니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240건 중 20대 이하의 비중은 5.5%로 집계됐습니다.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해 10월 5.3%로 최고치를 나타낸 뒤 올해 5월 5.4%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다방이 국토부의 주택 유형별 준공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서울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준공 물량은 총 2만 6,63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준공 물량의 총 5만 5,330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51.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서울에서 20대가 안 되는 20대 이하의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요, 20대가 안 되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일명 부모 찬스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겠고요. 자, 노란 톡방 참여도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궁금증들도 하나하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모실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 모두 주목해 보실 만한 강의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될 부동산 투자처를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어떤 곳에 우리가 투자처로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면은 이제 투자자가 눈여겨봐야 할 부동산 투자처는 어떤 것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아파트 거래량보다 이런 소형주택, 이런 빌라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보면은 이런 규제 정책들 자체가 아파트에 쏠려 있고 그 안에서도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보유세, 양도세 부분, 이런 3단계 부분 자체가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는 미래 가치를 보고서 이런 이제 소형주택으로 이런 투자의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소형주택의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지역과 이제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형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 재개발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GTX A 노선의 개발의 후광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재개발 이슈가 있고 또 역시 GTX 노선의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 이제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파트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빌라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은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아파트 살 돈 없어. 7월도 도시 빌라 거래량 아파트 넘어설 듯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월 4일 날 이제 그 최근 이제 보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아파트 거래량 자체 이 살 돈이 없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뜻하는 바는 바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정말 이제 높게 호가 자체가 이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분들의 경우는 아파트로 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만큼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빌라 그 소형 주택의 경우는 이런 아파트만큼 그렇게 가격대가 높지 않죠. 하지만 요번에 또 재개발 이슈까지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런 빌라의 수요로 이런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3일 기준 다세대 연립 거래량 자체가 2,700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아파트보다 약 500건이 많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평균 가격대가 지금 10억 시대라고 합니다. 빌라 장기 투자에 이제 수요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서 이런 이제 빌라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보면은 지금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래프가 굉장히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줄어들고 있는데 빌라의 거래량 자체를 보면은 크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서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의 수요가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정말 넘사벽 수준으로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분들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면은 쉽게 진입할 수가 없겠죠. 대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의 자금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무주택자분들 이제 50%에서 6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본인의 자금 자체가 5억에서 6억 정도는 마련이 돼야지 아파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민분들 이제 5억에서 6억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하지만 이런 빌라 같은 경우 1억이면 투자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자체가 이런 빌라 소형 주택으로 이 수요 자체가 밀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빌라로 수요 자체가 증가가 하고 있고요. 지금 아닌 바로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한동안 빌라 거래량 자체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고 서울 도심 안에서도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공급량을 이제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정책이 이제 뭐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이제 계획이 나온 게 없죠.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죠.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공급 자체가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서 빌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빌라의 거래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바로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 확보가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는 바로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소액 인력으로 지금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대 이런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정말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런 소액으로 정말 이런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러면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GTX에 대한 A노선에 대한 수혜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 보시면은 정말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주변이 다 노후 밀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정말 민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현재 민간 재개발로 동의서를 걷고 있죠.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GTX A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이런 재개발과 GTX가 만나면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두 마리 토끼, 재개발 플러스 그다음에 GTX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재개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신전략 거점으로 통해서 이런 수요 자체가 끊임없이 증가가 될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GTX 최고의 교통 호재죠. 그만큼 신전략 거점 GTX 정말 땅값, 집값 자체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 투자자분들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 주변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해서 정말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민간 재개발로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에 따른 수익성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신전략 거점, 그다음에 GTX, 그다음에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은 앞으로 상승폭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 투자의 수요 자체가 집중이 되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가 상승이 되면 소액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 입주권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까지 동시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재개발 플러스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있는 지역이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용답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답동 지역 정말 이제 삼성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그다음에 이제 삼성역, 서울역 이렇게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 트라이앵글 이제 복합센터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중심축에 있는 용답동 자체의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 용답동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뉴타운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땅값, 집값도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투자한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이 땅값, 집값도 상승이 되고 이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지가도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답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답동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역시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소액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른 대박 수익 창출 가능 지역입니다. 왜?
지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지금 용답동으로 지금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정말 재개발에 따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다음 뉴타운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지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지금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의 경우는 정말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20, 30대 20년, 30년 된 이런 이제 그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골목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도 역시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동의서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개발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따른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받으실 분들의 경우는 빠르게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부동산 투자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형주택, 빌라의 경우는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 지역의 투자의 수요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아파트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소액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에 이제 소형 주택에 투자의 전략 세우셔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리스크 해지. 정말 리스크 해지 가장 중요하죠.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리스크 해지, 정말 잃지 않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용답동 바로 두 지역을 주목하셔서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과 용답동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죠.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투자자라면은 서울 안에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주목해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빌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자, 2호선 용담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빌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서울 안에서 성동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용답동 어디쯤인지 빌라의 위치도 궁금하고요. 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얼마만큼 있는 지역인지 여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선 이 용답동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용답동 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호선, 2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청량리 역세권에 대한 개발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역세권,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삼성, 바로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답동,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2호선과 이제 5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용답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의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에 대한 수혜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답동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왕신 이제 답신리 뉴타운
이제 개발에 대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자체가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땅값 집값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답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에 대한 이제 열의 자체, 주민들 열의 자체도 굉장히 크고 개발만 된다고 하면 집값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 9천에서 4억 이제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 자체는 2억 8천에서 3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금액을 맞추시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실제 투자금 자체가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성동구 정말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있고 재개발 가능성도 높은 지역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TX 호재에다가 재개발 기대감까지 있는 성동구 용답동 다리였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빌라 찾아보겠습니다. 빌라의 시세 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연신내역 역세권입니다. 역시나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곳이죠.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기대감 있을지 빌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그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도상으로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이게 GTX A노선으로 인해서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이제 신전략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죠. 그만큼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죠. 이주 수요 자체가 발생이 되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신전략 거점으로 은평구가 선정이 됐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 최고의 교통 호재죠. 바로 GTX A노선. 이 A노선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강남까지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 A노선이 개통이 되면 바로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죠. 그만큼 직주근접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노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앞으로의 미래 가치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연신내 역세권으로 이제 몰리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자체가 지금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지금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이제 올 가을 이사철을 맞이를 하죠. 가을 이사철 자체가 이사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되면서 전세금 자체가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소형 주택, 빌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금 자체가 상승이 되면 실제 투자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겠죠. 지금 현재 그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1억에서 1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전세금 자체가 증가가 되면 갭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이 연신내 역세권,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할 예정입니다. 왜? 바로 GTX A노선으로 인해서 그 옆에 바로 이제 독바이 역세권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계획이 되어 있죠. 바로 GTX A노선과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을 통해서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셔서 집값 상승폭도 노려보시고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까지 동시에 이제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발빠르게 움직여서 소액으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빌라 두 번째로 찾아본 곳은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역세권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자양동, 연신내, 용답동 지역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 1:1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함정원 부장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님과 부동산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공부해보는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도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은 1기 신도시 중심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를 하실 때에 있어서 자, 지금 당장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그 가치라고 함은 단순히 집값이 조금 오르고 그게 아니라 이 내가 구입해 놓은 것들이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바로 아파트로 돌아가죠. 자, 이 아파트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 자, 내가 갖고 있는 게 브랜드와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분석을 해드릴 때 있어서도 역시나 그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자,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라고 하면 자, 바로 분당과 일산 지역, 고양시 쪽에 있는 일산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분당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지역을 특히 이쪽 지역을 눈여겨서 바라보게 된 거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심 강남이죠. 자, 강남과의 접근성 역시 좋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시설, 특히나 업무 시설이 IT 업무 시설이 가장 이쪽에 광범위하게 범위가 들어서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먼저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자, 분당 아파트 노후도가 지금 현재 약 25년에서 27년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재건축 노후 연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집들, 특히 이 분당들이 재건축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을 시켜서 공급을 늘려나가게 된다라면 정부에 있어서 가장 현재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공급 물량을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다른 지역들보다도 재건축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를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자연 환경, 탄천과 그 주변 일대 다양한 녹지 공간들,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 특히나 이 IT 기업에 특화된 업무 지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고소득층의 직장인들 역시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 역시 최상을 갖춘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접근성 약 10분에서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경부고속도로로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서울 요지요지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분당만큼 살기도 좋고 교통 인프라, 직장 인프라 모두 갖추어진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위례 정도가 어떻게 본다라면 이 분당과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향후 10년 뒤에는 좋아질 환경이지만 아직까지는 분당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가 비롯해서 매매가들 역시 계속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분당 지역 투자 가치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보다도 저렴하면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점점 커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앞으로 재건축까지 진행이 된다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주목한 지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분당의 두 개의 축입니다. 자, 바로 판교와 정자역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지역을 축으로 꼽은 이유는 업무 시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히 소형 회사들,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있는 대기업들, 자, 이름 있는 우리나라의 초대형 대기업들이 이곳 판교와 정자역 쪽 일대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현금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이 판교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가장 투자적으로서는 맞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리가 노리는 거는 소액을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자역 쪽 일대, 정자동 지역들, 자, 이곳 일대가 판교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침체가 되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도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대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정자역입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두 개가 지나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더블 역세권이면서도 이 주변 일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네이버 본사, 자, 그리고 두산 본사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이쪽 일대에서 또 회사 사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들 아마 다들 잘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식창, 자, 주식 MTS를 여셔서 이쪽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이 탄천과 공원을 건너서 이 아래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택전시관이 있는데요. 주택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옛날 초창기에 이쪽 분당을 분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샘플하우스로 사용을 했었던 그런 대규모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지가 현재 지금 좀 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얼마 전 기사에서 이쪽 일대를 다시 한번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바이오 특화.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과 제약회사들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을 또 입점을 시키고 연구기관을 입점을 시킨다고 하니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업무시설이 잘 형성이 되고 분당이 특히나 좋은 것들은 학교가 곳곳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원예고 같은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이곳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고 군데군데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분당 내에 있는 유명한 학원가가 이 정자역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부터 부모님들, 직장인들까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입지이면서 자, 네이버, 두산, 현대중공업 이쪽 일대 들어오고요. 자, 바로 며칠 전 기사가 되겠습니다. 분당 옛 주택전시관 일대 10만 제곱미터의 바이오 헬스 허브 조성. 자, 연합뉴스 기사가 되겠고요. 주택전시관 일대 다양한 부지,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를 자, 앞으로 바이오 헬스 허브로서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며칠 전 기사니까 자, 앞으로 이곳에 또 어떤 회사들이 들어오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상당히 넓은 범위이면서 지금 현재 성남 구시가지 쪽 일대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높은 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곳 일대의 재개발이 완료가 된다라면 이제 이 분당 일대의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공급이
그럼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 분당 일대의 노후도와 딱 겹쳐서 맞물려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만큼 이 분당 일대의 재건축을 한번 노려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결국에 사업성이 문제가 됩니다. 자, 사업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무엇보다도 인프라, 특히나 지하철과 학교, 업무시설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은 더 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무시설과 학원과 학군이 잘 조화를 이루었으면서도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실제 건물을 건축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기업 쪽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다. 자, 바로 사업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자역 같은 경우에 주변 아파트들 약 40층에서 50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래된 이 아파트들이 종상향을 받게 된다라면 약 40층 정도의 높이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라는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현재 분당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갭 자체는 약 4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되실 텐데요. 자, 하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1억에서 2억 정도의 소액 틈새 매물을 잡으신다라면 향후에 재건축 브랜드 아파트의 입주권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소액 약 1억에서 2억 정도로 새 아파트 잡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일기 신도시 주목해보고 왔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지금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정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권 기대해보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면서 정보 체크 시간에는 전무님께서 서울 안에서 주목하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인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이네요. 자,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다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서요. 오늘 방 2개짜리와 3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서울에서 첫 번째로 가볼 곳 청량리역 근처입니다. 자, 강북에서 청량리역에 정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때문에 많은 분들의 부동산에 관심이 주목됐던 지역이죠. 자, 청량리역 역세권의 입지부터 개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어떻게 본다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강북권역 예전에 워낙 소외받았었던 지역들이 이제는 초고층 높이의 아파트들, 자, 롯데타워 같은 것들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롯데캐슬 L65, 65층짜리 한양수자인부터 비롯해서 이곳이 이제는 60층짜리 아파트들로 둘러싸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역 위쪽으로 전농 9구역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자, 8구역.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10구역입니다. 자, 2008년도 개발을 추진을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됐었다가 2013년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역이 해지가 됐는데 자, 그때 당시에 발생이 됐었던 사업 업무 추진비들을 이쪽에 있었던 집들이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에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당시엔 주변 아파트 가격대들이 3억대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20억을 찍다 보니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노후됐었던 지역, 안 좋았었던 지역들이 65층짜리 아파트들 여러 개 동, 자, 그리고 한양수자인과 같은 약 이곳 같은 경우는 59층짜리 아파트가 약 4개 동 정도, 총 9개 동이 동시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의 다양한 건물들이 역시나 50층에서 60층 높이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동 19역의 모습입니다. 자, 1층과 2층짜리 단독주택들, 노후주택들이 대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홍수가 났을 경우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들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노후도가 되겠는데요. 이곳 일대 노후도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면서도 서울 시립대가 또 바로 앞에 있네요. 자, 이곳 일대 업무시설
청량리역 일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학교 시설 역시 가까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노후도 심각한 상황이면서 예전에 추진했던 구역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욱더 범위를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모양이 좀 네모 반듯하게 나오면 더 이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올해 10월, 11월 정도 구역 지정이 어떻게 날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자, 어떻게 본다라면 서울역과 맞먹어도 될 만큼 오히려 서울역보다 더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서울 어디로든 전국 어디로든 접근이 가능한 게 청량리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앞서서 서울 시립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면목선 바로 전농 19역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사거리 쪽에 면목선에 서울 시립대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서울 시립대에서 청량리까지 또 연결이 되니까 집 앞에 또 노선이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특히 바이오와 제약회사들과 같은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현재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서울 시립대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과 임직원들의 수요 받아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학군과 업무 시설, 교통적인 여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 대규모 개발 호재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투룸 매매가 약 4억 3천에서 3룸 매매가 약 5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2억 중반에서 약 3억 정도를 내다보신다라면 투자 금액대 약 2억에서 3억 그 안쪽으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피가 붙어 나가고 있는 전농 19역 지역입니다. 자,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진행되고 있고요. 소액 투자로 투자할 만한 어떻게 본다라면 인프라 좋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제대로 된 가치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래의 10년 뒤의 가치가 아니라 5년 뒤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 가치 주목해 본 곳은요. 청량역 역세권이었습니다.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은 강남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의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초구 쪽의 주택도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자, 교대역 부근인데 여기서 주택의 장점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분당 지역과 자, 그리고 청량리 지역, 그리고 말씀드린 강남 지역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주변 일대에 잘 갖추어진 교통 인프라, 그리고 교육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잘 갖추어져 있는 업무 지역까지 이 세 박자가 맞아야 그 지역은 그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래에 이 가치가 있는 곳들만 앞으로는 집값이 오를 겁니다. 자, 향후에 5년 동안은 불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자, 그 뒤에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지역 일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지방의 인프라가 좋지 않고 교통적인 환경도 좋지 않으면서 학교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들은 과연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역 서초구 서초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교육대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자, 서초 업무지구가 이쪽 일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대한민국 일대 가장 최고의 법원들과 그 관련된 회사들이 이곳 일대에 모여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조금만 넘어가게 된다라면 바로 강남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역삼동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들과 업무 시설들 모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자,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쪽 서초구 서초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교대와 함께 주변 일대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명문 학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서울 내의 청약률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청약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주택 보급량 역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불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저 혼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수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국제 연구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서초구 서초동 내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약 13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달 전 정도 자료가 되겠는데 지금은 아마 13억 정도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쪽 일대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 14억, 서초구 같은 경우 약 25억대에 형성이 되는 만큼 앞으로 서초구 서초동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간다. 자, 뿐만 아니라 파락군의 그 가치가 특히나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더 잘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에도 이 서초구, 특히 이 방배 일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입을 좀 막아놨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 그리고 물류의 흐름이 이곳 끝에서 이 서초구 끝에서 막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자, 이곳이 뚫림으로 인해서 이쪽 일대에 있는 상권과 회사 단지들의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서리풀 터널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단순 거주시설이 아니라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로서 형성이 된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에 계속적으로 업무 시설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더욱더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030 서울 플랜에서 서초구와 강남 일대의 계속적인 업무 지역의 발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점점점 더 늘려나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초구 사업에서 서울시 산업으로 넘어간 만큼 서울시에서도 빠르게 추진한다라면 이 주변 일대 대규모 공원 시설들이 지상 쪽에 펼쳐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주 환경이 더욱더 좋아진다. 자, 거주 시설 면에 있어서 거주형 부동산에 있어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서울 교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교대 바로 앞쪽 30초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과 임직원들의 수요 받아볼 수 있으면서도 주변 일대의 다양한 교통망, 자, 지하철 교통망을 통해서 2호선, 3호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이 옆쪽으로 조금만 가게 된다면 강남역까지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특히나 부촌 지역, 이 서초구 내에서도 부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주변 일대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 부촌이기 때문에 이 지역 더욱더 추천을 드린다. 자, 돈을 따라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서 투자를 하고 돈이 많은 기업들을 따라가서 투자를 한다라면 실패할 확률, 그 리스크 줄여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곳 방 2개짜리고요. 5억 4천에서 5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5천만 원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강남에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남 서초 내 부촌 지역입니다. 거주 환경이 우수할 수밖에 없으면서 강남 최고의 학군을 갖추고 있으면서 약 도보 1, 2분 거리에 서울 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강남 서초 일대 대형 업무단지, 법무단지 모두 도보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면서 수많은 개발 호재가 인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미래 가치에 충분하다. 신혼집 찾으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 집 하나씩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에 속해 있으면서 부촌에 해당하면서 이 교대 30초 거리라고 합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이었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원준 전무님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전무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원주 전무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더블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